오늘 정리를 좀 하면 프랑스가 카타르 월드컵에서 가장 먼저 16강에 진출한 국가가 됐습니다. 오늘 이 덴마크와 프랑스와의 경기에서 두 팀의 특성이 잘 나타났거든요. 특히 이 덴마크가 최근에 프랑스를 네이션스 리그에서 2번 잡았어요. 그때 이제 2번 잡을 때 어떤 전략이었냐? 오늘과 비슷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이었냐면 오늘 덴마크는 3-4-3 전형이었는데 수비 라인을 내렸죠. 그리고 여기서 완벽하게 수비 라인을 내면서 5-4-1 전형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덴마크가 좋았던 건 라인을 완벽하게 내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라인을 올려서 살짝 높은 지역에서 수비 라인을 만든다. 요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루, 오늘 음바페, 덴벨레, 그리스만, 추아메니, 라비오 이런 4-3-3 전형이었는데 여기서 지루, 음바페, 덴벨레 올라와서 그리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라비오까지 상황에 따라 공격에 가담하는 이런 형태였는데 일단 이 덴마크가 라인을 올려서 공격수와 수비 라인의 간격을 좁히다 보니까 프랑스 선수들이 이 사이 공간에서 볼을 소유하는데 매우 어려워했습니다. 경기 장면을 보시면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이 장면 보시면 덴마크가 수비 라인을 완벽하게 내리지 않고 어느 정도는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때 공격수와 수비 라인 사이 간격, 요 간격이 매우 좁게 형성되면서 이 라인 사이 안에서 프랑스의 빌드업을 막겠다. 이러한 이제 전략이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가 공격을 할 때 이런 형태가 됩니다. 덴마크의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공격 라인까지. 특히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 공간에 프랑스 선수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죠. 근데 이 공간 자체가 너무나 좁다 보니까 프랑스 자체도 이 라인 사이에 있는 공격수들이 볼을 잡기가 매우 어려웠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덴마크가 라인을 완벽하게 내리지 않고 살짝 올려서 수비를 할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역습하기가 쉽다는 거죠. 역습할 때 보시면 볼을 끊어냈을 때 애초에 라인이 완벽하게 내려가 있지 않으니까 약간 높은 위치에서 볼을 끊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뛰어나가는 공격수에게 패스, 그리고 공격수가 볼을 받아서 다시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뿌려주면서 여기서 프랑스의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한번 나왔는데 이런 것처럼 오늘 경기에서 덴마크의 수비가 좋았던 점은 완벽하게 라인을 내리지 않고 약간 라인을 올려서 압박을 했다. 요게 덴마크가 아주 좋은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오늘도 역시나 공격에 많이 가담을 하지 않아요. 많이 가담을 하지 않고 지루, 음바페, 덴벨레, 그리즈만 혹은 라비오까지 요 정도만 공격에 가담하고 수비형 미드필더인 추아멘이 2명의 중앙 수비수, 좌우 풀백까지 수비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비 숫자를 많이 두지 않고 어느 정도 수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게 프랑스의 강점이죠. 근데 여기서 프랑스가 수비 라인을 내렸을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프랑스가 4-3-3인데 수비 라인을 내릴 때 오른쪽에 있는 덴벨레는 내려옵니다. 수비를 하러. 근데 왼쪽에 있는 음바페는 내려오질 않아요. 오히려 전방에 머무르면서 역습을 노리고 있고요. 대신에 이 그리즈만이 내려오면서 미드필더가 3명이 되니까 왼쪽 미드필더인 라비오가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두 줄 수비가 됩니다. 이러면 약간 비대칭적인 4-4-2가 되는 거죠. 비대칭적인 4-4-2. 그러니까 결국에 프랑스도 데시앙 감독의 특징이 실점을 안 하고 조금 더 이제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는 전형이다 보니까 수비할 때 일단 수비 전형 만들어 놓고
전방의 은바페를 활용해서 역습을 하겠다. 이런 전형이었거든요. 그래서 4명의 수비 라인이 서 있고 이때 그리즈만이 내려와서 덴벨레도 내려오고 미드필드 라인이 형성하는데 이때 라비오가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4명의 선수가 중원에서 일렬로 배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덴벨레는 내려오는데 은바페는 내려오지 않고 지루와 함께 최전방에 머무르고 있어요. 이렇다는 건 덴마크가 공격할 때 은바페는 내려오지 않고 역습을 노리겠다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그 은바페 활용법, 데시안 감독의 은바페 활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가 역습을 전개할 때 볼을 빼앗는 순간 가장 높은 지역에서 은바페가 뛰어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뛰어나가는 은바페에게 패스. 여기서 덴마크의 수비 뒷공간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덴마크가 은바페에게 반칙을 범하죠. 그래서 이제 역습을 가까스로 막아낸 장면인데, 이 장면만 봐도 데시안 감독이 오늘 수비 라인을 만들 때 살짝 비대칭적으로 은바페를 높게 배치했다. 요게 오늘 데시안 감독의 전술적인 포인트였고 프랑스의 신의 한 수였다. 반대로 근데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은바페를 올리는 것이 약간의 단점은 있어요. 어떤 거냐? 라비오가 어쨌든 중앙 미드필더니까 중원 싸움을 할 때는 중앙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라비오는 중앙으로 들어갔다가 측면으로 나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라비오가 순간적으로 중앙에 있을 때 은바페가 안 내려오면 오른쪽에 덴벨레가 내려간 것에 비해 왼쪽엔 공간이 크게 발생한다. 요게 이제 살짝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 덴마크가 3톱을 썼는데 아주 영리하게 어떤 플레이를 하냐면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풀백에게 붙어서 머무르고 있다가 중앙으로 들어옵니다. 대신에 윙백은 빠르게 올라가죠. 그러면서 이제 좌우 측면 공간을 노리는 건데, 이때 덴벨레는 수비를 하러 내려오지만 은바페는 수비를 하러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라비오가 순간적으로 중앙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 프랑스의 왼쪽 측면, 이 왼쪽 측면이 너무나 넓게 발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 장면을 보시면 이 장면 또한 프랑스가 포백을 만들고 있고 덴벨레는 내려와 있는데 은바페는 내려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덴마크가 왼쪽으로 보내줄 수가 없어요. 왼쪽으로 볼을 전개하기가 매우 까다롭죠. 덴벨레가 있으니까. 그런데 반대편을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 프랑스의 3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중앙에 모여 있었습니다. 은바페의 공간을 커버해주지 못하고 중앙에 모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편에 윙백이 뛰어나가면 덴마크는 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는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영리했던 게 덴마크의 측면 공격수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프랑스의 측면 수비를 중앙으로 끌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오늘 경기의 포인트는 은바페를 비대칭적으로 사용했을 때 덴마크가 먼저 프랑스의 왼쪽 측면을 무너뜨릴 것이냐, 아니면 은바페가 최전방에 있으니까 프랑스가 볼을 끊어내서 뛰어나가는 은바페에게 볼을 보내줄 수 있을 것이냐, 요 싸움이었거든요. 이 측면에서 싸움, 프랑스의 왼쪽, 덴마크의 오른쪽, 요 측면에서의 싸움이었는데 역시나 은바페다. 그래서 실제로 덴마크가 프랑스의 왼쪽 측면을 계속 무너뜨렸어요. 이 장면 보시면 측면 공격수가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프랑스의 풀백을 끌어당기는데 이때 윙백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은바페가 내려가지 않으니까 한 번의 패스를 뿌려주면서 측면을 무너뜨리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덴마크가 계속 오른쪽 공간을 무너뜨렸거든요. 근데 반대로 프랑스는 역습을 전개할 때 은바페가 수비를 내려오지 않고 앞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볼을 끊어내자마자 뛰어나간 은바페에게 패스. 은바페가 덴마크의 뒷공간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이 측면 싸움이 계속해서 전개됐는데 결국에는 음바페가 경기를 보시면 득점 장면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랑스가 볼을 끊어냈을 때 음바페가 수비에 가담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높은 지역에서 뛰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뛰어나가는 음바페에게 패스, 그리고 뛰어나가면서 덴마크의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리는데 여기서 음바페가 뛰어들어가는 테오 헤난데스에게 아주 좋은 패스를 뿌려줬죠. 그리고 여기서 테오 헤난데스가 음바페의 패스를 받아서 중앙으로 뛰어들어가는 음바페에게 다시 패스. 여기서 음바페의 득점 장면이 나왔습니다. 음바페를 수비로 내리지 않는 데시안 감독의 전략이 결국에는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사실 덴마크가 오늘 경기 잘 싸웠거든요. 그래서 음바페에게 선제골을 실점했지만 동점골을 기록을 했는데 결국에 다시 역전골을 만든 것도 음바페였죠.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음바페가 뒤로 돌아 뛰어 들어가면서 그리즈만의 패스를, 아주 침투를 잘해 들어가면서 그리즈만의 패스를 받아서 득점으로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경기에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바페가 수비에 가담하지 않는 것이 사실 프랑스에게 수비적인 허점이 되거든요. 이 장면도 보시면 음바페가 수비에 가담을 안 하니까 덴마크는 너무나 편안하게 측면으로 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측면 공간이 순간적으로 프랑스는 무너지죠. 그런데 이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시안 감독이 음바페만큼은 수비로 내리지 않는 이유는 음바페가 결국에는 득점으로 마무리를 해주기 때문에, 결국 음바페가 역습으로 나갈 때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음바페에게 수비 부담을 거의 주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음바페가 프랑스의 왕이다. 프랑스의 왕이다. 그리고 이 음바페의 득점에 힘입어서 프랑스가 카타르 월드컵에서 가장 먼저 16강에 진출하는 팀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덴마크는 이제 마지막 호주와의 경기에서 무조건 승리를 거둬야 16강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대편에 있는 튀니지도 마찬가지죠. 튀니지도 프랑스를 만나서 무조건 승리를 거둬야 16강에 갈 수 있고,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도 다음 경기에서 덴마크를 상대로 지면 안 돼요. 지지 않고 최소 무승부 이상을 거둬야 16강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타르 월드컵 D조는 프랑스는 진출을 했고 덴마크, 튀니지, 호주 요 세 팀의 아마 마지막 라운드에 물고 물리는 싸움이 될 거다. 이 세 팀 모두 마지막 라운드에서 패배를 하면 안 되고 무조건 이겨야 되는 팀들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 라운드에 요 D조는 세 팀이 아주 치열한 싸움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